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12월 9일입니까? 12월 9일. 이번 주가 이제 12월의 둘째 주가 되겠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송년회 때문에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괜찮은 겨울 같습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오늘 뭐 여러가지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가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무역 분쟁 여기 있고, 두 번째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북한이 동창리에서 엔진 시험을 했다. 근데 뭐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에 대해서 오버하지 말아라,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알렸죠. 그렇고 뉴욕 증시는 서프라이즈하다,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다 하면서 지난 주말에 또 급등으로 갔습니다. 미중 무역 타결 가능성 높다 그러고, CNBC에서는 이제 아시아 이머징 주도의 10년이 온다라는 또 분석도 내놨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모아서 아침 시간은 제가 시황 중심으로, 밤 시간은 종목 테마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황 중심의 진행.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볼까요? 뉴욕 증시 급등으로 마감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였어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다우가 1.22% 올랐고 나스닥은 1.0% 올랐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미국 지표만 좋아요. 아시아 지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올랐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증시는 괜찮다. 곧 다우지수 3만을 가겠죠? 다우가 이제 28,000포인트에 있는데 다우지수 3만에 곧 도달할 것 같다 생각 들고, 나스닥 8,600인데 곧 10,000포인트까지는 찍고 조정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우 3만하고 나스닥 10,000포인트가 미국 증시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고점을 치지만 그때부터 아시아 이머징은 좀 살아나지 않겠냐. 한국과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제 그때부터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11월 신규 고용이 26만 6천 명으로 월가의 예상치 18만 7천 명보다 큰 폭으로 좋아졌다 나왔고, 이것이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또 이전에 10월 신규 고용과 9월 달의 신규 고용도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 상태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지난 주말에 급등세의 이유였습니다. 고용이 좋다. 실업률은 3.5%로 지난달보다 0.1% 하락이고 반세기 채워졌다. 반세기 50년 만에 채워졌다. 50년 만에. 게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괜찮았다. 인플레도 없죠. 인플레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률은 최저치고, 게다가 임금 상승은 슬슬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시절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대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효과가 끝나게 되면은 트럼프의 미국은 좀 고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중국 국무원이 미국산 대두, 그러니까 콩이죠. 콩과 돼지고기의 관세 유예 작업을 하고 있다. 국무원이 발표합니다. 국무원이. 중국의 국무원이. 중국에서 미국산 콩과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유예, 관세를 이제, 내리거나, 추가 관세를 하지 않거나, 혹은 관세를 없애거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협상의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0월 달에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부채를 얘기하죠. 부채의 증가. 10월 달에 그 소비자들의 부채 증가가 전달 대비 189억 달러 증가했다. 한 뭐 20조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신용. 소비자들, 그러니까 가계의 부채가 약 그 20조 정도 증가했다. 요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어쨌든 부채를 갖다 늘려가고 있다. 부채를 늘리면은 이거 소비에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연율 기준으로 5.47% 증가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했다. 부채를 늘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채 늘어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원래 이제 국가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게 문제지 느슨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부채가 증가해야만이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래야 인플레가 적당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가파른 인플레라든가 가파른 부채의 증가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신용은 괜찮았다. 소비자 신용의 증가는 괜찮았다. 부채의 증가는 괜찮았다는 거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이클 아론, 매우 강한 지표이며 8월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후퇴한 상황에서 고용보고서는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에너지가 2.0% 올랐고 산업주, 기술주 올랐는데, 에너지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에너지 강한 상승은 게다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펙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오펙과 비오펙 국가죠.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이 생산량을 좀 더 줄이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던 것이 이제 그렇고, 그래서 에너지 주가가 좀 올랐는데, 하지만 여전히 5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래 15일이면 이제 이번 주 아닙니까? 15일 이번 주 말까지인데, 정말 타결이 될지,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뭐가 정말 나올지, 맨날 뭐 나온다 얘기는 하는데 정말 나올지, 이러다가 정말 무역협상 타결 안 되면 또 크게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극적인 타결, 이번 주 내로. 두 번째는 15일 날 관세를 올리는 거, 그것만 올리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관세를 올리고 협상하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 세 번째, 즉 관세를 올리고 협상하는, 관세를 올리는 거 요것만 안 한다면야 뭐 증시가 뭐 크게 타격받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중 양국 추가 관세 부과 시한이 15일 앞두고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게 참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도 쉽지 않은데, 지금 미국이 너무 빡빡하다. 미국이, 옛날에 미국은 적당히 좀 양보하는 그런 걸 많이 보였는데, 지금의 미국은 너무 빡빡하다. 너무 미국이, 구체적으로는 트럼프가 너무 압도적으로 자기가 전부를 다 가지려고 그런다. 이게 참 문제예요. 어느 정도 양보하고 6대 4 정도로 자기네들이 6을 가져가고 4는 양보하고 이런 식이 되든가, 아니면 뭐 40%만 가져가고 60% 양보하는 이런 라인이 돼야지 이제 협상이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무조건 100% 이기기로 한다는 거죠. 100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 중국과의 협상도 잘 안 되고 북한과의 협상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100% 승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김용구 하나금투 연구원,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미국의 소비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향적인 미중 양국의 협상 의지를 고려하면 이미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15일날 관세를 추가로 할 거라고 하는 그 품목들이 미국의 소비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소비가.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물건값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현재 미중 양국의 협상 의지를 생각하면 이미 변곡점, 그러니까 일단 협상이 된다는 얘기죠.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자, 김병현 NH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관세 유예 후 협상 계속, 관세를 일단 올리지 않고 협상을 계속 하는 거 시나리오, 또 극적인 타결 혹은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하면서 그 중에서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하면 관세를 올리고 협상하는 이것이 아니라면 외국인 매도는 구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받아보한다. 외국인 매도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미중 무역협상,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한국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타격받는 나라가 첫 번째가 중국, 한국, 싱가폴, 홍콩, 또 나아가서는 대만 이런 데가 전부 이제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척 관계에 있는 대만의 물건들을 많이 사가고 있고 대만에 많이 수혜를 주려고 그런다.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만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몰렸다 그래요. 자, 어쨌든 자, CNBC 보도인데 요것은 우리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한국과 일본 주도의 새로운 10년이 온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신흥국 주도의 10년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 주도의 10년이 천하가 막을 내리고, 미국 천하가 막을 내리고,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중심의 10년이 시작될 것이다. 뉴욕 증시는 10년 상승으로 고평가지만 신흥국은 그동안에 전혀 바뀐 게 없다. 저평가다. 내년부터 경기 회복 시작된다면 신흥국 증시의 본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월가의 일부 전략가와 투자자들은 이미 신흥시장으로 자금을 이동 중이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오른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은 10년 동안 무지하게 올랐는데, 한국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별로 오른 게 없죠. 지수를 보면은 그대로 2000포인트야. 그대로. 지난 10년 동안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도 고점, 이제 2000포인트에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증시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2009년도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내려갔다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진행 중이죠. 그러다가 2017년도 와서야 조금 올랐지만, 다시 이제 원위치했단 말이죠. 그 다시 이제 2000포인트야.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대한민국 증시. 무려 10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산이라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게, 우리가 재산은 그거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 이제 채권 같은 이제 유가증권, 이게 이제 재산인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GDP는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GDP는 증가했죠. 증가. 1인당 GDP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3만 달러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이 3만 달러가 넘어서 1인당 GDP를 감안해서, 그만큼 한국의 부가 증가했으니까 한국의 부를 갖다가 이제 화폐로 표시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상당히 올랐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경제 측면 말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이런 이제 자산 측면에서도 이게 너무 저평가다 얘기다. 저평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CNBC의 보도 얘기는 이제 그런 유의 얘기입니다. 한국 일본 주대에 새로운 10년이 온다라는 얘기는 일단 그 경제적으로도 이머징 마켓의 그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 같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경제가 안 좋아, 경제가 이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미국만 올라가고 나머지 한국, 일본 뭐 이런 신흥국의 증시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 미국 10년의 천하가 미국 10년이 마무리가 되고 한국, 일본, 독일 중심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것이다. 뉴욕 증시는 10년 상승으로 고평가있지만 신흥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내년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면 신흥국 증시 본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고, 월가의 일부 전략가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자금 이동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 가장 급등을 했던 때가 이제 2000년대죠.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우리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시장 뭐 엄청 4배가 올랐죠. 2003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 4배의 상승을 보던 4배 상승. 4배 상승하고 2009년도에 그 글로벌 미국의 금융위기죠.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이제 2020년대부터 다시 2000년도의 그 20년 전에 그 대상승기가 올 것이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한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난 20년 전에 새로운 20년 전에 이 밀레니엄의 시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였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천하가 막을 내리고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중심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그래서 2010년 이후 S&P 500은 180% 넘게 폭등했지만 미국 제외에서 상장기술 펀드는 18% 상승에 불과했다. iShares MSCI 신흥국 지수는 4% 상승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그냥 제자리란 얘기죠. 제자리. 한국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MSCI 신흥국에서 중국 A주가 34% 되고요. 한국이 11%고 대만이 11%예요. 원래 한국이 2등이었는데 대만이 2등으로 가고 한국은 3등으로 갔죠. 지금 이제 제가 거꾸로 썼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국, 한국, 대만이 거의 한 뭐 55%, 한 60% 가까이 돼요. 55%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MSCI 신흥국 지수는 중국과 한국, 대만 요 세 나라가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증시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이외, 그러니까 이머징이 이제는 미국을 웃돌 채비를 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내년부터 이제 세계 시장이 내년에는 이제 다른 나라 시장이 세계 다른 나라 시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북미 간의 문제가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북미 간의 동창리 시험 발사를 하기 직전에 이미 다 뭐 그런 얘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해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북미 비핵화에 대해서 30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마도 동창리에서 뭔가 있다라는 이제 첩보를 입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자.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비핵화 협상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래서
북한이 서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이 중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체연료 아니겠냐, 고체연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발표했다는 얘기죠.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렇게 또 협박을 했죠.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내년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하여튼 이제 트럼프의 얘기는 김 위원장이 뭐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뭔 얘기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종합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잃을 게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걸 잃을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뭐 아주 경고를 내리면서도 너무 막 나가진 않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하니까,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응이에요.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트윗을 하였단 말이죠. 김정은은 영리한데, 만약 미국의 적대적 방식으로 나온다면 잃을 게 너무 많고 아마도 모든 것 다 잃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있을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싱가포르에서 나와 김정은이는 강력한 비핵화에 합의 서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토와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 북한의 비핵화에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트윗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고체연료 시험에 대해서 중대한 시험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중대한 시험을 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은 더 이상 인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수위가 높아지는 북미 간의 시위가 조금 높아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트윗은 없어지고 대신에 김정은이 원치 않는다 하는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경우에는 큰 코 다친다 하는 그런 이제 대응을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경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아마도 트럼프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일단 미중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코앞이라서 요걸 일단 해결하고, 미중 문제 코앞이니까 요거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북미 문제에 개입한다. 북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런 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북미 문제를 이제 한 단계 늦추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한 거죠. 상당히 초조한 거다. 그래서 이 상당히 초조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지금 뭐 이쪽 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온천장 갔죠. 온천장 가가지고 온천장에 테이프를 끊으면서
굉장히 그 멋진 사진들을 내보내면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온천장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오기를, 사실은 이제 마식령 스키장, 또 온천장, 원산, 금강산 이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와야지 딴 데는 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몰라면은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좋아져야 한국 사람은 가는데 답답한 거죠. 지금 뭐 미국이 꽉 막아버리니까 답답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를 좀 하고, 말로는 이제 뭐 한국하고는 이제 대화 안 한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대화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답함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간이 좀 해결되지 않겠냐. 시간이 당장 뭐 12월 뭐 이번 주에 뭐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내로 뭔가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본격 TV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또 미국이 그걸 갖다가 받아주는 이런 이제 수순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진행의 과정이죠. 북한이 양보한다는 얘기는 그니까 뭐 일단 뭐 지금 그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 얘기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이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하나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뭐 이런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거. 그래서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뭐 제재 해제나 이런 건데 사실은 뭐 미국은 당장 뭐 답답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건 북한이죠. 지금 온천장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 이게 뭐 대화가 안 풀리면 한국 관광객이 안 올 것이고 또 이제 유엔 제재가 계속된다면은 계속해서 석유 수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경제는 좋아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이란이 힘들어하듯이 그렇게 그냥 계속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먼저 좀 손들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인내하면서 북한과의 문제는 미북 문제, 북미 문제는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하여튼 결론입니다. 길게 봤을 때 이제 2019년도 12월이니까 2019년도 12월이니까 길게 봤을 때 아마도 아시아 이머징 시대가 올 것이다. 2000포인트를 이제 깨는 그런 아시아 이머징의 시대가 이제 10년 만에 도래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은 뭐 어떤 분들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쩌고 그런 거다 뭐 얘기하는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 좋아집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머징 마켓 전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중국도 안 좋고. 그래서 그 글로벌 그 이머징 마켓의 경제가 안 좋았던 것이 2020년대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길게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도 2020년 이후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 가깝게는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중요하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에 가다가 잡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에 여기 밑에 장기선 밑에 있는 차트가 이제 장기선 위로 올라가면서 본격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이제 북미 간의 문제인데 북미 간의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도 내년 뭐 2, 3월 달 정도 그런 정도부터는 좀 풀려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풀려나가면서 중요한 건 하여튼 트럼프의 양보예요. 이번 미중 간의 무역에서도 그 분쟁에서 봤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양보하냐에 따라 가지고 협상이 되느냐만 하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마 북미 간의 문제에서도 트럼프의 양보가 좀 필요할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키를 쥐고 있어요. 트럼프의 양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양보만 하면 금방 되니까 이슈가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도 트럼프가 딱 키를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서 양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너무 동창리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뭐 초조할 필요 없고,
뭐 동창님 한 달에서 뭐 우리나라 증시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뭐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별 얘기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말만 좀 긴장되었지 실제로 뭐 긴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12월 연말 이제 양도세 매도가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 네, 양도세 매도가 지금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까지는 아마도 양도세 매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별주 쪽으로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좀 올라가면은 좀 급등하는 종목은 매도가 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조심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멋진 하루,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자,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멋진 하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